대응 방어라는 개념은 자신이 탑재한 주포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장갑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전차의 장갑에 대해 논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영어로는 이뮤니티 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뮤니티 존을 영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면역 구역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한국어에서는 자신과 동급인 적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가졌다고 해서 대응 방어라고 표현하는데 왜 영어로는 면역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전차가 아닌 전함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대응 방어라는 개념은 전차가 아닌 전함에서 유래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뮤니티 존이라는 단어는 본래 자함이 적함을 공격할 수 있지만 적함은 자함의 장갑을 관통하지 못하는 일종의 안전거리를 뜻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적함의 포가 나에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거리에서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꿀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바로 이뮤니티 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적 포탄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 라고 말이지요. 이건 우리가 직사화기 개념에 너무 익숙해서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전함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자주포와 같습니다. 적 전함을 향해 한 포를 발사하면 탄의 궤적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이건 전열함 시대를 거쳐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드레드노트급 전함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발사하는 직사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 함포와 중소구경 함포가 알아서 조준하고 사격했죠. 하지만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대구경 함포로 통일하고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모든 함포가 적함을 향해 발사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한번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개념이 잡히니 너도 나도 대구경 함포를 장비하고 그에 맞게 자연스레 사거리는 물론 대구경 함포를 탑재해야 되니 거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거함 거포 시대이지요. 이제 모든 전함들의 포탄은 포물선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함들의 방어장갑은 측면에만 날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이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던질 때 생각해보면 편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던질 때 우리는 직선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던지면 쓰레기통에 부딪혀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약간 포물선으로 던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던집니다. 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 가장 두터운 장갑에 맞추면 포탑이 장갑을 효과적으로 관통하기 힘들 뿐더러 도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두터운 측면 장갑보다는 그 위에 비장갑화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전함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적군의 포탄을 든든한 측면 장갑으로 튕겨낼 수 있는, 다시 말해 나의 장갑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리, 바로 이뮤니티 존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 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주포를 막아낼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적은 아마도 나와 비슷한 체급을 지니고 덤벼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나보다 강한 적은 내가 상대할 수 없고 나보다 약한 적은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때려잡으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들으면 이뮤니티 존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만 굴려서 생각한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영국 전함 후드가 이뮤니티 존에 대해 심해에 가라앉아서 온몸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함 비스마르크를 막아선 후드는 불행하게도 비스마르크의 주포를 방어할 수 있는 이뮤니티 존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후드를 설계할 당시 영국 해군은 장갑을 줄여 대응 방어로 포기하는 대신 빠른 속력을 내도록 하는 순양 전함 개념에 입각해 후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스마르크와 마주친 후드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고 비스마르크에게 빠르게 치고 들어가 근접전을 벌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후드는 비스마르크에 대해 이뮤니티 존을 만들 수 없었고 반대로 비스마르크는 적당히 먼 거리라면 후드의 포탄을 막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비스마르크의 강력한 주포에 의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침몰하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국 해군이 비스마르크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더 먼 거리에서 교전했다면 승산이 있었을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1차 대전 당시에 존재하던 터틀백 장갑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집중 방어 구역에 경사 장갑을 두텁게 만들어 마치 거북이 등딱지 같은 구조를 가진 장갑 구조이지요. 낙각이 크지 않고 교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면 경사 장갑이 도탄을 유도해 방어할 수 있지만, 낙각이 크면 경사 장갑에 부딪힌 탄에 입사각이 직각에 가까워지기에 관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영국 전함들의 근거리 사격에도 오랫동안 버틴 것은 이런 장갑 구조가 한몫하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전함들은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점점 면역 구역을 넓히기 위해 시대를 거쳐가며 장갑 설계가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유틀란트 해전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전의 전함들은 전함 비스마르크처럼 선체 장갑 벨트를 최대한 두텁게 해 적탄을 방어하거나 터틀백 장갑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유틀란트 해전 이후 전함들은 선체 장갑 벨트를 역경사로 설계하여 도탄을 유도하고, 상부 장갑은 얇은 여러 개의 비장갑 구획을 관통하게 만들어 포탄의 신관이 집중 방어 구역에 폭발하기 전 조기에 폭발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겸사겸사 항공폭탄에 대한 방어력도 갖출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미사일이 나오기 직전까지 전함은 여전히 방공함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전함이 사라진 오늘날에는 대응방어, 즉 옛날에 존재했던 오리지널 이뮤니티 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응방어는 과거와는 다르게 직사화기를 사용한 육상전함, 전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뀌면서 그 의미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지금도 여전히 이뮤니티 존 개념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훨씬 단순화된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도만 남은 거죠. 또한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경사장갑도 유효합니다. 경사장갑은 장갑을 눕혀 탄이 관통해야 할 유효 장갑 두께를 키운 장갑입니다. 같은 두께와 무게일 때 장갑을 경사지게 설계하면 방어력이 보다 더 향상되는데, 이 역시 전함의 장갑 설계에서 먼저 유래돼 전차에 적용된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을 해보면 사거리와 대구경 주포가 장비된 전차들도 미래에는 전함처럼 이뮤니티 존 개념이 부활하지 않을까요?